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모의고사 해설 강의 방문각 제5월 모의고사 31번 문제 보겠습니다. 변경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우리 암기 프린트 15번에 보면 지분 변경, 도면 가기 이렇게 8가지를 남겼죠. 거래 지분 비율, 거래 지분, 공동 매수의 경우 일부 매수인의 변경,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되고요. 거래 대상 부동산이 다수일 경우 일부 부동산의 변경,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된다. 중도금, 잔금 지급일 변경, 면적, 가격, 그 다음에 조건, 기한 변경 가능합니다. 암기 프린트 15번에 있고요. 암기 프린트는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 6월 달에 2023년 6월에 업로드된 걸 보시면 그게 최종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변경 신고할 수 있는 것 3번이죠. 그 리얼에 매수인이 추가되는 경우는 안 되고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제외되는 경우만.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2번 문제입니다. 외국인 취득 특례에 대해서 잘못 연결된 것은 했는데 정답은 5번이죠. 경매, 계약 이외의 경우, 경매, 판결, 그 다음에 상속, 환매권 횡사, 신축, 정축, 개축, 재축의 경우에는 6월 이내에 신고고요. 계약을 원인으로 한 경우 60일 이내에 신고고요. 교환계약, 승여계약, 매매계약은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요. 군문자야에서는 미리 허가받아야 되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에서는 미리 허가받아야 된다. 다음은 33번 문제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1번 재지정의 경우에만 의견 청취합니다. 1번이 맞습니다. 처음 지정할 때는 의견 청취 없습니다. 축소, 해제 없습니다. 재지정의 경우만 의견 청취해야 됩니다. 지자체장의 의견을 청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허가구역은 5년 범위 내에서만 지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하는 게 원칙이고요. 자, 그 다음에 해제 축소의 경우에는 즉시 효력 발생하고 처음 지정했을 때만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허가 신청하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처리기간, 그게 15일이죠. 15일 이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또는 선매 협의 사실을 통지해야 되고 안 하면 아무런 조치를 안 하면 16일 되면 허가 받은 것으로 봅니다. 자, 34번입니다. 허가가 필요한 것은 했는데 이거 바뀌었으니까 기억해야 되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녹지지역은 200제곱미터 초과하면 허가받아야 됩니다. 주거지역 미지정 60제곱미터 초과, 상업공업 150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 허가받습니다. 암기 프린터 32번에 있습니다. 자, 다음은 35번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틀린 것인데 정답은 5번이죠. 매장기간이 끝나고 나면 3개월 이내가 아니라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 또는 봉안해야 됩니다. 즉 매장기간 30년이죠. 30년인데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장 60년까지 가능한데 60년 지나고 나면 1년 이내에 화장 또는 봉안해야 됩니다. 3개월 X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6번 문제입니다. 36번 문제. 확인설명서 1의 서식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의 서식 틀린 것. 답은 4번이죠.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아파트는 제외합니다.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의 경우에 기재를 합니다. 2의 서식 비주거형의 경우 단독 경보형 감지기 하지 않고 소화전 비상벨을 체크하죠.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아파트를 제외한다는 것 주의해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은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은 매도, 임대, 의뢰인이 고지한 사항, 법정지상권, 유치권, 임대차, 토지 부착된 조각물 및 정원수 등을 적는다. 예, 적는답니다. 적는다. 맞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이 길어가지고 지금 한 화면에 잘 안 들어가네요. 요즘 최근 기출문제는 이렇게 지문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자, 37번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 틀린 건데 답은 3번이네요. 개업공개서가 건물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하자담보 책임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면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했는데 이게 틀렸습니다. 하자담보 책임은 법정 책임, 무과실 책임입니다. 다만 당사자 특약으로 배제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38번은 틀린 것은 3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8번 틀린 것입니다. 이것도 지문이 길어가지고 다 안 보이는데요. 자, 틀린 건데 이건 뭐냐면 지금 보증금이 10억이니까요. 보증금 10억이니까 원칙적으로 상가금리임대차보호법 적용 안 됩니다. 그래서 10억, 보증금이 10억이니까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즉 9억을 서울에서 9억을 초과하면 우선 면제, 최우선 면제 안 되고요. 최단기 존속기간 1년 적용 안 되고요. 월차임 전환율 이런 거 적용 안 되고요. 5%밖에 못 올린다 적용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가 적용되는 게 임시 표준 대개 권해라고 했습니다. 9억을 초과하더라도 서울에서. 임시 특례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간 연체한 차임은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는 것으로 보는데 포함시키지 않고요. 그 다음에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할 수 있고요.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해지할 수 있다. 이런 경우만 적용됩니다. 9억 초과하더라도. 자, 다음은 39번 문제입니다. 경매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자, 시험에 최고 많이 나온 게 3번입니다. 매수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이고 항고보증금은 매각 대금의 10분의 1입니다. 맞고요. 정답은 4번이네요. 4번. 4번인데요. 대항력만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임차인은 건물이 양도되는 경우 새로운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했는데 대항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을 갖추기 때문에 단 경매에서는 대항하려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최선순위인 경우만 대항력이 생기죠.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에 있으면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더라도 대항력 없습니다.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40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은 주소지가 틀렸네요. 주소지가 아니라 사무소 소재지 지방법원장에게 등록해야 되고요. 2번은 보정설정금액 2억이 아니고 4억 이상이고요. 등록 후에 하는 게 아니라 미리 합니다. 미리.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되면 2년이 아니라 3년 지나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납니다. 4번이 정답이네. 아직 4번이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매수인이 된 경우 감정가 1% 또는 최저 매각 가격의 1.5% 범위 안에서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자, 5번은 7일이 아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처분 통지는 7일이고 암기 프린터 2번 맨 밑에 있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은 14일 이내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14일입니다. 따라서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5월 방문각 모의고사 해설 강의였습니다. 다음 모의고사 해설 강의에서 찾아뵙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